너 같은 아시아 학생이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루카스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3살 한소연은 바이올린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 줄리어드 음악원의 교수가 한국인 학생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기계처럼 연주할 뿐이야. 감정도 없고 창의성도 없어. 그런 연주로 서양 클래식을 모독하지 마라. 그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더욱 끔찍한 차별과 모욕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싸워나갔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벽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6개월 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소연은 할머니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79살의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미국 가서도 겸손하게 지내라.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견뎌내거라. 네 할머니. 아버지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꼭 돌아올게요. 소연의 아버지 한민수는 10년 전까지 세계적인 지휘자였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무대에 섰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13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소연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란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소연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바이올린을 연습했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줄리어드 음악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연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악보를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락 아리랑을 서양 클래식 형식으로 편곡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음악이 만나는 순간 진정한 예술이 탄생한다. 소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런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소연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줄리어드 음악원에 발을 디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을 배출한 곳답게 건물 자체에서부터 예술적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독일에서 온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소연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안녕 소연,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 반가워. 고마워 안나. 잘 부탁해. 첫날 밤 소연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음악사 강의실에 들어선 소연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은 여러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었고 아시아계는 소연 포함해서 단 3명뿐이었습니다. 10분 후 강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루카스 교수였습니다. 58살의 그는 세계적인 음악학자로 유명했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차갑고 권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루카스 교수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 머물렀을 때 소연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음악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루카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긴장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서양 클래식 음악이 세계 음악의 표준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화성 체계와 형식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그렇다. 서양 클래식은 수백 년간 발전해온 완성된 예술 형태다. 반면에 루카스 교수가 잠시 멈추며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양 음악, 특히 아시아 음악은 어떤가? 오은계라는 원시적 체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 소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원시적이라니요? 한국의 전통 음악이 원시적이라는 말인가요?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서양 클래식에 비해 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지. 루카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아 학생들이 서양 클래식을 배우러 많이 오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서구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할 때 아시아 학생들은 음표 하나하나는 정확하게 연주한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구적 정서, 기독교적 세계관, 계몽주의 사상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루카스 교수의 시선이 다시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이올린 전공이라고 했나? 네, 한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소연, 내가 모차르트를 연주할 때 18세기 오스트리아 귀족 사회의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음악은 보편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감정은 전달될 수 있다고. 감정이라. 루카스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순진한 생각이 문제다. 음악은 그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몇몇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물론 연주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방일 뿐이다.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 기술적 재현에 불과하다. 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 학생들의 연주를 들으면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로봇이 연주하는 것 같다고 할까? 정확하지만 생명력이 없다. 이때 한 백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아시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일단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서양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서양 클래식 연주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음악원의 교수가 하는 말인가요? 한소연, 내 생각은 어떤가? 내 말에 동의하나?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연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인정하는 것 같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발전의 시작이다. 루카스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나머지 수업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소연은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개인 레슨을 위해 루카스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연구실에는 루카스 교수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한소연이지? 앉아라. 소연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수업에서 내 말에 충격받았나?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럽다고? 루카스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진실을 말해주지.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소연은 침묵했습니다. 내 연주를 들어보자.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중에서 샤콘을 준비해 왔다고 했지? 소연은 바이올린을 꺼내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 나름대로는 정성껏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연주하지도 못했을 때 루카스 교수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만. 소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라 예상했던 대로다. 내 연주에는 영혼이 없다. 단순히 음표를 나열하는 것뿐이다. 루카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 앞에 섰습니다. 바흐의 샤코는 그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기독교적 신앙이 담긴 곡이다. 하지만 내 연주에서는 그런 깊이를 전혀 느낄 수 없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용없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내 자체다. 내가 동양인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카스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심하다고? 이것은 사실이다. 수백 년간 축적된 서구 문화의 정수를 몇 년 공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루카스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아시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특히 너 같은 학생들은 더더욱.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태생적 한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서양 클래식 연주자가 될 수는 없다. 그때 루카스 교수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 아시아 학생 할당제 때문에 억지로 너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력으로는 여기 올 자격이 없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경쟁? 루카스 교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시아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수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연이 나가려고 하자 루카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여기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2등 시민 취급받을 뿐이다.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 수준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연구실을 나온 소연은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네 번째 장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루카스 교수의 모욕적인 발언은 점차 다른 학생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학생 라운지에서 몇몇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들었어? 루카스 교수가 그 한국 학생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 한소연 말하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 아시아 학생들은 로봇 같다고 감정이 없다고 했다더라. 어느 정도 맞는 말 아니야? 솔직히 아시아 애들 연주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 맞아. 기술은 좋은데 뭔가 재미없어. 창의성이 없다고 해야 하나? 소연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소연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겉으로만 그렇지. 결국 다 똑같아.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루카스 교수도 그런 얘기 했다면서? 서구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당연하지. 우리가 한국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 한 학생이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아, 한소연이 여기 있네. 순간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 소연. 안녕하세요.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도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룹 과제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연습실에서였습니다. 소연이 연습하고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그 한국 학생이구나. 루카스 교수가 혼내내 말이야. 연주 들어보니까 정말 감정이 없더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연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소연에게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올린과의 캐롤라인 워싱턴 교수였습니다. 캐롤라인 교수는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지혜로운 교수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혼자 연습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이올린을 켜고 있을 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자 캐롤라인 교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방금 전 연주를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왜 울고 있나요? 아, 그냥 연습이 잘 안 돼서요. 캐롤라인 교수는 소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모욕적인 발언,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까지. 캐롤라인 교수는 소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말했습니다. 소연, 루카스 교수의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그것은 편견이고 무지의 산물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 아닌가요? 제가 서구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진정한 감정에도 인종이 없어요. 캐롤라인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 당신이 방금 전에 연주한 곡이 뭐였나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이었습니다. 그 연주에서 저는 깊은 영성을 느꼈어요. 바흐가 추구했던 신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적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것이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인가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캐롤라인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들렸나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당신의 연주에는 서구의 일부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과 깊이가 있어요. 캐롤라인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연, 혹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 아버지를 아세요? 한민수 선생님이시죠? 10여 년 전 카네기홀에서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시는 것을 직접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동양적으로 해석하신 연주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에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 연주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는 일이었으니까요. 캐롤라인 교수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당신 연주 속에 당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 창의성, 그 깊이, 그 감성.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교수님. 루카스 교수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열등하다고 치부해요.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라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캐롤라인 교수의 격려를 받은 소연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루카스 교수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의 유품인 악보들을 다시 꺼내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변주곡들, 한국 민요를 서양 클래식 형식에 접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음악들을 세상에 알려드릴게요. 소연은 이 작품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곡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고 자신만의 감정을 투입했습니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바이올린을 켜는 소연의 모습을 본 룸메이트 안나가 말했습니다. 소연, 요즘 연주가 정말 달라졌어. 뭔가 더 강렬해진 느낌이야. 그런가? 나 자신도 느껴져. 그 무렵 소연에게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학생 데이비드였습니다. 24살의 데이비드는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의 연주자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느 날 소연의 연습을 듣고 연습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 혹시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너무 독특한 선율이라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연이에요. 데이비드, 방금 연주한 곡이 뭐야? 동양적인 선율인데 서양적인 기법이 어우러져 있더라. 정말 흥미로워. 소연은 데이비드에게 아버지의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혹시 같이 연주해 볼 수 있을까? 피아노 파트를 내가 즉흥으로 만들어 볼게. 그렇게 시작된 소연과 데이비드의 협연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재즈적 감각이 소연의 동양적 선율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이야, 소연. 이런 음악은 처음 들어봐. 하지만 소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소연이 새로운 음악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루카스 교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음악사 수업에서 루카스 교수는 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소연, 요즘 연습실에서 이상한 음악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한국 민요인가? 그런 걸 여기서 연습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연습을 루카스 교수에게 일러바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은 서양 클래식 음악을 배우는 곳이다. 내 나라 음악을 하고 싶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마라. 내가 그런 음악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한다. 루카스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도 내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더군.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카스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학사과에 가서 물어보라. 하지만 내 조언은 이거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클래식 음악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해라. 수업이 끝난 후 소연은 즉시 학사과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소연의 질문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루카스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연 씨는 모범적인 교환 학생이에요. 소연은 루카스 교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룸메이트 안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안나, 나 정말 모르겠어. 루카스 교수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소연, 그 사람은 원래 편견이 심한 사람이야. 너만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다른 아시아 학생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괴롭히지 않잖아. 그건 내가 특별하기 때문일 거야. 내 연주를 들어보면 정말 독창적이거든. 그게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나의 말에 소연은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루카스 교수가 자신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우연히 루카스 교수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오래된 음악 잡지를 뒤적이던 중 20년 전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전통 음악을 연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루카스 교수는 젊은 시절 한국 음악에 매료되어 박사 논문까지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쓸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시아 음악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일까요? 소연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캐롤라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루카스 교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소연은 도서관에서 찾은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캐롤라인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이 기사를 어디서 찾았나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봤어요. 루카스 교수가 젊었을 때 한국 음악을 연구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캐롤라인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루카스는 젊은 시절 아시아 음악, 특히 한국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는 한국 전통 음악에 관한 혁신적인 이론을 만들었어요. 동서양 음악의 융합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였죠. 캐롤라인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학술지에서 논문이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시아 음악 때문에 학자로서의 꿈이 좌절된 거죠. 그 이후로 아시아 음악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소연은 충격받았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편견에는 그런 개인적인 상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캐롤라인 교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그의 연구가 거절당한 이유 중 하나가 당신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요. 제 아버지와요? 루카스가 연구하던 시기에 당신 아버지인 한민수 선생님이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동서양 음악 융합이라는 분야에서 말이죠. 소연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실제 성공한 음악가인 한민수 선생님의 접근법을 더 신뢰했어요. 이론가에 불과한 루카스의 연구보다는요. 그래서 루카스 교수가 제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을 보면 자신의 과거 실패가 떠오를 거예요. 특히 당신이 아버지의 음악을 이어받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소연은 루카스 교수가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소연은 더욱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편견과 원한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주 음악사 수업에서 소연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교수님께서는 20년 전에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연구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때는 아시아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그렇게 평가절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루카스 교수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저는 단지 학문적 호기심으로 질문한 것뿐입니다. 학문적 호기심? 루카스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학문을 논할 자격이나 있나? 그때 소연은 더욱 과감한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시아 음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말에 루카스 교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감히 내가 내 연구를 평가한다고? 너 같은 삼류가? 교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격했기 때문입니다. 나가. 당장 내 수업에서 나가. 저는 정당한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나가라고 했다. 루카스 교수가 소리를 지르자 강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개인적인 상처를 학생들에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소연은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루카스 교수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몇몇 학생들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소연, 오늘 정말 대단했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반응을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루카스 교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한테만 유독 심하게 굴더라. 아시아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적인 원한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아. 안나도 소연을 지지했습니다. 소연, 내가 오라. 더 이상 그런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 없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루카스 교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좀. 소연이 너무 나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었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소연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캐롤라인 교수가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소연,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교수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가요? 전혀요. 당신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루카스 교수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고요. 캐롤라인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도 루카스 교수의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너무 권위적인 위치에 있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죠. 그럼 제가 한 일이 촉매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학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 같아요. 실제로 며칠 후 학교 측에서 루카스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소연,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음악에 집중하는 거예요. 루카스 교수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실력으로 대답하는 거죠. 캐롤라인 교수의 조언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음악이 있어요. 제 아버지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데. 정말요? 들려주세요. 소연은 캐롤라인 교수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선율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변주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캐롤라인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소연, 이건 정말 놀라워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에요.
정말요? 네, 이런 음악이야말로 미래의 클래식이에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캐롤라인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에 있는 학생 콘서트에서 이 곡을 연주해 보는 건 어때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야 해요. 이것이 루카스 교수와 같은 편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학생 콘서트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연은 더욱 치열하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데이비드도 피아노 파트를 맡아 함께 연습했습니다. 소연, 이 음악 정말 대단해. 연습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와. 고마워, 데이비드. 너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연습실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점점 소연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교수는 여전히 소연을 괴롭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다른 교수들에게도 소연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한소연이라는 학생이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더군. 그 아이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 아시아 학생 특유의 오만함이 있어. 서양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고집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루카스 교수의 험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직접 소연의 연주를 들어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 교수는 소연에게 조언했습니다. 소연, 루카스 교수의 방해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음악에만 집중하세요. 네, 교수님. 하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분명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한국인 지휘자로서 서구 음악계에서 인정받기까지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니? 소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늘 말했지? 원망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네, 기억해요. 하지만 견딘다는 게 굴복한다는 뜻은 아니란다. 당당하게 맞서면서 견디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소연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의 딸이잖니. 그리고 음악은 마음을 잇는 다리라고 했지? 내가 그 다리를 놓는 거야. 콘서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루카스 교수는 마지막 방해 공작을 시도했습니다. 콘서트 담당 직원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한소연 씨, 연주곡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연주곡 변경이요? 루카스 교수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오늘 같은 격식 있는 콘서트에는 전통적인 클래식이 더 적합하다고 하시더군요.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곡을 준비했는데요. 바흐의 파르티타나 모차르트 소나타로 변경해달라고 하시네요. 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방해하려는 루카스 교수의 악의가 명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때 캐롤라인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상황을 듣고 난 캐롤라인 교수는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연주자가 준비한 곡을 갑자기 바꾸라니. 하지만 루카스 교수님께서. 루카스 교수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요? 학생 콘서트는 음악학과 소관인데. 캐롤라인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원래 준비한 곡을 연주할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담당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연,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당당하게 연주하세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왔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의 폴홀에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외부 관객들까지 가득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소연은 긴장한 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소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연습한 것만 하면 돼. 고마워 데이비드. 정말 고마워. 캐롤라인 교수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소연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연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는 거예요. 무대에 오른 소연은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맨 앞줄에는 루카스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소연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턱에 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선율이 바이올린을 통해 폴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해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한 아리랑이었습니다. 첫 부분은 전통적인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로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동양의 선율에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소연의 바이올린은 그 선율을 현대적으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데이비드의 피아노가 재즈적 화성을 더하면서 음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소연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편견에 맞서 싸우는 자신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통적인 아리랑 선율 위에 바로크적 대위법과 낭만파적 화성이 겹쳐지면서 동서양의 음악이 완벽하게 융합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연의 연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차 감동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표정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냉소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의 연주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녀의 온 몸과 마음이 바이올린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율로 승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소연은 아버지가 남긴 원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단과 서양의 복잡한 리듬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언어가 탄생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피아노도 소연의 바이올린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두 악기가 대화하듯 주고받는 선율은 마치 동양과 서양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울려 퍼지고 소연이 화를 내렸을 때 홀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여운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객석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씩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결국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루카스 교수였습니다. 그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캐롤라인 교수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소연,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요. 데이비드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소연,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연, 정말 감동적이었어.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걸 몰랐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루카스 교수였습니다. 한소연. 루카스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어조는 사라지고 겸손함과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교수님. 소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비판을 듣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교수가 한 말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완전히 틀렸다. 너무나도 틀렸어. 루카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연주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금 들려준 음악. 그것은 내가 평생 찾아왔던 바로 그것이었어. 진정한 동서양 음악의 융합. 루카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실패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나는 이론으로만 접근했지 진정한 감정과 영혼을 담지 못했어. 교수님,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야. 루카스 교수의 고백에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내게 한 모든 말들을 사과한다. 아시아 음악이 창의성이 없다고? 천만에. 내 연주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어. 루카스 교수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개인적인 상처와 실패를 내게 투영했어. 그것은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교수님, 저는. 아니야, 내가 더 말해야 해. 사실 내 아버지의 성공이 부러웠어. 내가 이론으로만 고민하던 것을 그분은 실제로 구현해내셨으니까. 루카스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보니까 질투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어. 정말 어리석었어. 교수님, 이제 됐어요. 저도 이해해요. 소연의 너그러운 말에 루카스 교수는 더욱 죄송해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소연아. 그리고 혹시 나와 함께 연구하고 공연할 생각이 있니?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내가 보여준 가능성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물론 내가 주도하는 거야. 나는 그저 도움을 줄 뿐이고. 소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교수님. 함께 해봐요. 그 후 며칠간 줄리어드 음악원은 소연의 연주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가 그날의 감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루카스 교수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음악사 수업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달간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과 상처 때문에 한 학생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루카스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소연의 연주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이야말로 예술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루카스 교수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나를 다시 깨우쳐 주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루카스 교수의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연은 루카스 교수와 함께 동서양 음악 융합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연, 내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야. 이런 접근법은 생각도 못했어. 교수님의 이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캐롤라인 교수는 이런 변화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소연,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연의 성공 소식은 음악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음반 회사에서 앨범 제작을 제안해 왔고 유명 콘서트 홀에서도 연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무슨 생각이 있어?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음악도 연구해보고 싶어.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 음악도. 데이비드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전 세계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네. 루카스 교수도 이런 소연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진정한 월드 뮤직의 융합.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클래식이야. 소연은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어루, 인도의 시타르, 아프리카의 타악기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학교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국 현지 뉴스를 통해 손녀의 소식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소연아,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할머니, 정말요? 응,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 말이에요. 음악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길을 찾았구나. 네, 처음에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동양인이라는 것이 장애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것이 바로 너만의 특별함이야. 이제 확신해요.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무대에 서든 저는 음악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감동에 겨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딸이 자신의 꿈을 이어받아서 더욱 크게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소연이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할머니가 걱정할 필요 없겠네. 통화를 마친 후 소연은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세상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차이점들이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음악이 바로 그 조화를 이끌어내는 마법의 언어라는 것을. 몇 주 후 소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문화 다양성 기념 콘서트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메인 연주자로 말입니다. 소연,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캐롤라인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카네기홀이라니. 아버지께서 연주하셨던 바로 그 무대네요. 그래요. 이제 딸이 같은 무대에서 아버지의 음악을 계승해서 더욱 발전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루카스 교수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소연,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보여줄 음악이 정말 기대돼. 데이비드는 당연히 함께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소연, 우리가 카네기홀에서 연주한다니. 꿈만 같아. 콘서트 당일 소연은 백스테이지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아버지의 음악을 세계에 널리 알릴게요. 무대에 오른 소연은 가득 찬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연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으로 시작해서 중국의 민요, 인도의 라가, 아프리카의 리듬까지 전 세계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고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처음 듣는 음악에 감탄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카네기홀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소연은 무대에 서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음악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소연은 바로 할머니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화면 속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소연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음악으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저는 확실해요. 음악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소연은 더 이상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는 소극적인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당당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더 많은 음악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소연처럼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견에 부딪혀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에는 국경이 없고 진짜 감동에는 인종이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신 감정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